네, 안녕하세요. 인더쇼의 커넥트. 미스터 펀코 투 더 색 왔습니다. 예, 오늘 텐션이 높은데, 이번 주에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투표 결과가 그 스킬즈라는 주식에 대해서 분석이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스킬즈는 과연 뭐 하는 회사인가요? 보통 게임으로 돈 버는 거는 프로게이머, 뭐 임요한이, 홍진호, 뭐 저기 베이커 이럴 것 같은데 스킬즈에서는 일반인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즈 잉크 NYSE SKLZ 들어가겠습니다. 게임 토너먼트 플랫폼이고요. 2012년 설립, 2020년 12월 NYSE에 스펙으로 상장을 했고요. 스펙은 작년 한 해 굉장히 뜨거운 한 해를 보냈지만 올해는 조금 어째서인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섹터는 게임 플랫폼이고요. 이들에 따르면 디벨로퍼들이 게임을 스킬즈에 올리면 유저들이 사용을 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한다. 토너먼트와 리그를 제공을 하고 플레이어 레이팅을 매기고 매칭을 시켜서 돈을 벌고 또 이제 부정부패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고 소셜 피처까지 제공을 한다는 게 이들의 모델입니다.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커넥션이 더 좋고 컴페티션이 페어하다. 그리고 기존의 게임을 보면은 광고 수익을 내려고 자꾸 중간에 이제 광고를 넣다 보니까 게임이 끊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해결했다. 그리고 디벨로퍼한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적으로도 성공을 하게 시켜주겠다. 어떻게냐? 이게 비즈니스 모델인데 게이머들이 60센트씩 엔트리피를 낸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1.2달러가 되겠죠. 그 중에 1달러 2센트는 그들에게 돌려주고요. 디벨로퍼나 게이머들한테 상금으로 돌려주고 18센트를 18센트를 가지고 레베뉴를 만드는데요. 14.6%의 테이크 레이시라고 하고 사실 이 돈 받는 거에 거의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95% 그로스 마진이 남아서 17센트가 그로스 프로핏으로 잡히고요. 이 중에 물론 운용을 필요한 12센트 정도의 비용을 차감을 하고 나면 4센트가 남고 이것이 결국 레베뉴의 25% 그들의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영업이익으로. 1.2달러에서 4센트가 남는다. 근데 보시다시피 참가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수수료 떼먹기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효과적인가라고 봤을 때 Paying Monthly Active User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Average Revenue per Paying User,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2020년 1분기에 좀 하락을 했다가 2분기 모두가 아는 코로나 말로 상승을 했는데 그 뒤로 조금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킬즈의 비즈니스 플랜은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15년부터 20년간 연 23%의 성장을 기록한 시장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제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에 들어가는데 어, 모바일 게임 시장의 1.5%의 점유율을 가지고 이렇게 축축축 올라가다 보면 인터내셔널로는 125빌리언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다소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앤드류,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게 다소 옵티미스틱, 행복 회로를 시게 돌렸다라는 느낌인 것 같고요. CEO는 앤드류 파라다이스라는 굉장히 파라다이스한 분이에요. 스킬즈에서 9년 동안 CEO 앤 파운더로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아이얼바이어라는 스마트폰 뭐 쇼핑 앱을 만들어서 3년 동안 CF로 있었다가 인투잇에 합병이 돼가지고 7개월 동안 아이씨 나 때려치고 싶은데 7개월은 또 다니라고 하니까 다녀야지 7개월 다니고 때려친 느낌. 그리고 CF로 하다가 이 정도면 내가 사업 만들 수 있지 내가 CEO 해볼래 스키즈 나온 느낌입니다. 이게 다 제 뇌피셜이고요. 케이시 차프킨이라는 사람은 학연지연은 아니지만 이 회연이 있네요. 아일바이어에서 같이 2년 일하다가 스킬즈로 데려고 와서 네가 치프 레베뉴 오피서 한번 해봐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고 하버드를 나왔는데 링크드인에 이렇게 써 있어요. Graduated in top 15 of class during 뭐 working period of skills. 자랑했죠. MBA 그 하버드에서 본인이 탑 15 했다. 뭐 이런 얘기 써 있고요. CTO는 마리암 아구일이라는 사람인데 그 전에는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 8.5년을 일을 했었고 지금은 7.5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MIT 출신이다. 스마트하다. CFO는 이안 리인데요. 아직 영입이 된 건 아니고 영입할 거라는 기사를 접했기 때문에 지금 바꿔놨고 어, 다양한 회사에서 IR 쪽에 있었고 에어비앤비 헤드 오브 IR 있었고 IPO를 진행을 시켰대요.
그래서 IR 하던 분이 CFO로 온다? 이 부분은 조금 새로운 부분이긴 한데 뭐 와튼스쿨에서 MBA 파이낸스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키 이슈는 킬러 컨텐츠가 있냐, 진입 장벽이 있는 사업이냐, 또 돈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률 이슈가 있냐, 규제 산업에 들어가지는 않느냐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게임 리스트 제가 토탈 리스트 중에 뭐 한 30개 정도만 추려봤는데 일단은 좀 단순한 게임들, 조금 올드한 게임, 솔리테어 이런 거 사실 저희 그 윈도우 기본 게임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보이고 테트리스도 보이긴 하는데 킬러 컨텐츠가 부재한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게임들이 펼쳐져 있는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주요 사용자가 36세부터 55세예요. 이 두 그룹만 합쳐도 46%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들이 즐겨하는 게임이 약간 그러한 클래식한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리스트가 조금 단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리걸 이슈잖아요. 이게 토너먼트의 피를 떼먹는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도박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들 스킬즈의 자료에 따르면 상금이 있느냐 없느냐, 참가비가 있느냐 없느냐, 확률 기반으로 승패가 가려지느냐에 대한 요 세 가지 요소가 갬블링의 분류인데 다행히 요 세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도박이기 때문에 스킬즈는 아니다. 스킬즈는 어떻게 스킬 기반의 게임을 판별하느냐 했더니 뭐 뛰어난 통계학자들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이미 비자, 애플 마스터카드 같은 주요 업체들과 검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3개 중에 2개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규제 산업에 걸리지 않을까. 근데 정부 규제를 반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회사들 중에 말년이 좋았던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시킹 알파 기사들 한 7개, 8개를 읽어보고 네, 정리한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엑기스인 거죠. 자, 불케이스의 이제 기사들을 좀 모아봤는데, 일단 2021년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뭐 가이던스, 이 회사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을 저희 단톡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봤고요. 2021년도에는 약 한 8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페이 매치라고 해서 결국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내고 토너먼트를 참가하는 사람들한테만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MAU라고 하는 게 monthly active user죠. 이 숫자가 이제 감소하는 거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미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내서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페이드 매치라고 하는 것이 한 뭐 작년 대비 전년도 대비 121%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MAU가 뭐 감소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뭐 나름 볼케이스는 바라보고 있고요. 페이드 매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누적을 해서 그거를 향후에 뭐 마케팅에 집중할 예정이기 때문에 마케팅의 효율이 높다. 이렇게 이제 뭐 주장을 하고 있고 게임 디벨로퍼들을 유입을 해서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서 MAU 숫자를 늘리고 또 페이드 유저를 늘리는 것이 스케일즈의 장점이고 플랫폼의 이유인 거죠. NFL, 그러니까 미국의 그 풋볼, 그 미식축구 리그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뭐 어떤 정확하게 윤곽은 없는데 나만의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다른 그 유저와 경쟁을 한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비아 게임스라는 곳과 소송 중인데 이 이제 플랫폼은 워낙 그 카피하기가 쉽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회사와 나중에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2021년도 연말에 인도에 확장할 예정이고 2021년도 1분기에 그 레베뉴 가이던스는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일단 해당 비즈니스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non-GAAP 기준으로 GP 마진이 한 95%이기 때문에 거의 뭐 비용이 안 들고 원가가 없는 산업이고요. CEO는 신규 게임의 그 매출을 가정하지 않고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이 나오거나 인도에 확장했을 때 그 매출 성장에 더 높은 이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2016년도에서는 7가지 게임에서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36가지 게임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기존 게임에서 신규 게임이 만들어질 때마다 페이드 유저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경쟁사로는 텐센트, 진가, 블리자드가 있는데 이 또한 얘네들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킬즈처럼 토너먼트를 구현할 수는 있는데 스킬즈 자체는 게임을 디벨로퍼하는 그 회사조차도 아웃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다 전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다르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평균 현금 사용률이 2%인데 비해 전반적인 게임 회사들의 스킬즈는 거의 13%로 많은 뭐랄까요? 애딕티브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현재는 서로 이제 싸우는 게임이 없는데 향후에는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을 쏘거나 뭐 카트라이더 같이. 베어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먼스리 액티브 유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줄어들고 있다. 성장 속도가 특히 2020년도에 20% 성장했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해자가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다. 뭐 언급한 것처럼. 그리고 매출의 대부분의 세 가지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 하냐라는 거에 조금 의문이 있고요. 신규 게임 흥행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게임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뭔가 매출로 이제 전환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 해당 회사가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코로나19의 인기가 급상승했는데 면역 집단으로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게임이 아닌 다른 걸 하기 시작하면 이 회사 좀 위험할 수 있고요. MAU가 제한된 상황에서 왜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집중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R&D는 심지어 R&D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게임의 다양성이나 경쟁력 확보가 미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베어 케이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3천만 주의 신주 발행에 따라서 이제 다일루션 효과가 있어서 주가에는 안 좋고 인사이더 셀링이 또 있네요. 팔란테랑 비슷한 이슈인데 CEO가 상장 후 지분의 부분을 매각해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해당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약간 해당 회사가 약간 도박 같아요. 이제 신규 게임이 계속 들어와야 그 게임에 사람들이 막 이제 토너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사이드 포텐셜도 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L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게임이 만약에 하나가 터지면 이 회사는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오를 것 같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거의 운에 맡겨야 되는 주식으로 좀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도 불투명하긴 한데 그래도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네요, 판단하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 해자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남들이 카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약간 부재하거나 약해 보이는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고요. 그래서 좋은 게임, 킬러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의 대세는 이제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게임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게임 인더스트리랑 맞다이를 떠야 되는, 맞다이? 싸워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저는 R&D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R&D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족구알 Thank you. 감사합니다.